일잘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영향력이란 저를 통해, 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잘러다. 제가 봤을 때 일잘러의 목표는 play the long game 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저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닌가, 거기서 판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잘러 101,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강의가 일잘러가 되는 법에 대한 강의는 아니었어요. 사실 강의 제목이 Influence Without Authority라고, 어떻게 하면 권위 없이, 포지셔널 파워 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이랑 제가 대기업에서 지금 한 5년 동안 열심히 발로 뛰면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일잘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 시작했을 때 하기 전,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는 진짜 코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코딩은 일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회사에서 성공한다라는 건 되게 다양한 많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 라이브 했을 때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실무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사실 오늘 들을 내용은 실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제일 많아요. 제가 느낀 건 일잘러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상사가 있어. 일 잘하고 완전 싸가지 없고 vs 엄청 착한데 일을 못해. 어떤 사람과 일하시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싸가지가 얼마나 없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은 진짜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인 것 같다 수준. 그리고 반대쪽은 너무 착해, 너무 같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너무 못해.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랑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뭐 저도 그런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정답은 착한데 일 잘하는 사람. 착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일을 못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밸런스 문제다 라는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착하고 일 잘하는 그런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왜 중요한지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착한 거를 왜 따지는지, 밸런스 게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착한 것도 중요하고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저희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조금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일잘러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거를 가져왔는데, 일잘러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평가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잘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보통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왜냐면 저 사람이랑 일을 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아니면 능률적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일잘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영향력이란 저를 통해, 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잘러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 사람이 일잘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먼저 제시하고 가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일잘러의 목표는 play the long game 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저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닌가, 거기서 판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잘러라고 봤을 때 물론 이 사람의 평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얘는 일을 잘해 라고 평가하는 거를 넘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 사람을 꼭 끼워 넣고 싶게 만드는 그 사람이 일잘러의 정의라고 저는 내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영향력을 키운 사람이 결국 승진도 하게 되고 리더가 되어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풀어볼 거예요. 그럼 일잘러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률을 평가하기를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들은 강의의 내용은 되게 깊은 단계별로의 그런 섹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정치지를 좋아하시는지. 자, 저도 정치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근데 왜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는지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실을 왜곡한다고 느낄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막 아니라고 프레이밍하고 아니면은 이거는 뭔가 인성적으로 잘못됐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정치적인 성향이 뭔가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게 되게 만드는 요소 세 가지. 첫 번째가 정치가 어떻게 좋게 작용하는지 모를 때, 그러니까 정치의 가치와 중요도를 모를 때 좀 싫어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그런 거부감이 들 때,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그럴 때 이제 열이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logical한 reasoning이 ration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면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얘가 맞는 게 맞고 저 프로젝트는 이 팀이 맞는 게 맞고 하는데 그걸 뒤바꿔 놨다든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정치적에 대한 반감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잘러가 되려면 정치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먼저 말하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정치 너무 싫어했거든요. 저스티스에 대한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강약약이고, 저는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싸웠어요. 미친 개처럼 이렇게 팀 내에서 막 매니저들이랑 싸우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정치를 되게 싫어했는데 왜 정치가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낼 수 있는지 알고 가는 게 되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정치를 embrace 해야 된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행동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된다. 100가지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라든지 행동이 어떻게 중요하게 회사에서 작용을 하는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리더십과 영향력 있는 인물의 중요한 핵심 가치 하나도 행동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성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는 정치를 싫어한다, 정치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치는 좋은 거다 라고 나눌 수 있고, 행동도 나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니면 나는 예측하거나 미리 판단하는 사람, 아니면 관찰적인 사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이 포지티브하고 행동적인 성향이 강한, 행동주의적인 정치 영향을 잘 받아들인 그런 리더십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반대인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정치는 안 좋아하는데 행동주의적이다, 그러면은 독재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키아벨리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게 비인성적이라서 싫어, 나는 이게 비윤리적이라서 싫어, 무조건 내가 맞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그런 되게 독단적인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되고, 아니면은 나는 정치는 좋은데 행동주의적이진 않아, 그러면은 되게 관찰자가 돼서 컨설턴트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가장 좋은 포지셔닝은 정치적인 성향도 억셉트를 하고 행동적인 부분도 강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정치를 포용할 수 있고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잘러란 내가 상사라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권위 없이도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잘러라고 표현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플레이 더 게임을 해야 된다, 승진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게 성과 평가의 기준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딱 그거에 맞는 인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바꿔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play the game이라고 하는데, play the system game. 근데 이게 안 좋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뭔가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조금 클래시하면서 일에 대한 만족감도 많이 줄고 또한 영향력도 되게 많이 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진을 위한 게임을 하는 것보다 진짜 게임의 정의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나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만 잘 하게 되면은 승진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승진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리더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직속 부하들이나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상사에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진짜 게임의 목표를 가지고 일잘로라는 정의를 방향성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밸런스 게임이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할래, 착한 사람이랑 일할래. 저는 정치를 포용하고 뭔가 행동을 감안하면 굳이 뭐 착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남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면서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면서 일을 잘한다는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가 진짜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